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관련된 얘기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오늘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저는 어저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분위기가 왠지 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지금 김건희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국힘당 내부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취재를 약간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김건희와 거리 두기입니다. 처음에는 윤석열과 거리 두기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윤석열과 거리 두기라는 것보다 김건희와 거리 두기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로 보이죠.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도 서서히 김건희와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오늘 필리버스터를 안 했어요. 오늘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안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개의 특검법과 하나의 일반 법이었는데, 하나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 또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 또 나머지 하나가 25만 원 지원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이 두 법은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법에 대한 상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참 아쉽게도 처리가 되지 못했죠. 우리로서는 참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아무튼 이 상황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아마 국힘당은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안 했거든? 왜 안 했을까? 자,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디 갔지? 아까 올라온 기사입니다. 오후 6시쯤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왜 여당에서는 맞불 필리버스터를 안 했느냐? 그것은 김 여사 여론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 라는 핑계를 댔습니다만, 자, 부정적인 여론이 필리버스터를 안 한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다들 추론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에 대한 여론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김건희가 나오면 다 싫다, 김건희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는 국힘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참 많은 비판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뭐가 석연치 않냐고요? 오늘 국회 이 상황을 보면은요, 국힘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자체는 안 했으면서 엉뚱한 거래요. 규탄 대회라는 걸 엽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규탄한다라는 규탄 대회를 열어요.
아니 굳이 규탄될 거면 국회 본회의 가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필리버스터는 안 하고 규탄되면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죠. 이상한데? 자, 그리고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왜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 왜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요. 유상범 의원이 딱 나가가지고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라고 막 목 놓아 외칩니다. 아니, 그래, 그 얘기를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지. 그랬으면 더 보도도 많이 됐을 거고, 더 주목도 많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했어? 아니, 그렇게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필리버스터 하지. 왜 안 했는데?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들 뭐라 그런다? 이 석연치 않은데? 되게 어정쩡한데?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태도 아니야? 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필리버스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필리버스터는 안 했지만 이 김건희 특검법 반대는 해 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상범 의원의 이 발언 내용 한번 보시죠. 길게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보시죠. 규탄사에서 중간에 시간 초과로 컷오프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우리 헌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역대 특검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선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요까지만 딱 제가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유상범 의원의 발언은요, 국힘당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할 얘기를 국힘당 의원총회에서 한 거예요. 의원들 내부 교육용, 자체 교육용으로 이 발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 내부 교육만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지난번에 한번 했다고 해도 했다고 안 해? 지난번에 했던 법 이번에 또 만들어서 돌려 올렸는데 그러면 또 해야 정상 아니야? 예.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 지금 반대하기 어렵다. 예, 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여기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국힘당 의원들 전부 다 기어 나와야 되는데, 자, 할 사람도 없다. 아니, 어느 국회의원이 지금 김건희를 두둔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지만 필리버스터 하려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까지 사람을 끌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그냥 하지 말고 유상범 네가 앞에 나와서 그냥 우리 직원 교육이나 좀 시켜라. 요렇게 끝냈다고 보는 겁니다. 즉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사람이 없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안 했지만 한 척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반대한다는 티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윤석열한테 안 찍히지. 혹은 김건희한테 안 찍히지. 자, 그런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딱 그렇게밖에는 뭐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당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뉴스토마토 보도, 이 보도가 나간 판국에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사실 국힘당 의원으로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국힘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지금 필리버스터 하면 우리 팀킬이야, 팀킬. 큰일 나. 김건희가 문제를 일으켰고 김건희가 문제 일으킨 거에 국민들 모두가 반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우리 팀킬이야. 그래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필리버스터 나가서 말할 사람 손을 안 드는 거지. 한 10대 명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필리버스터를 할 건데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한동훈이가 하자고 만들었던 그 이른바 제3자 지명 특검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다? 예, 명분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할 사람 손 들어봐. 없지. 그런데 법 2개 중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러면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김에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국힘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지금 총 3개인데 이 중에서 2개는 필리버스터 안 하고 하나는 필리버스터 한다? 혹은 하나는 필리버스터 안 하고 나머지 필리버스터 한다? 그럼 전형적으로 야 저거는 국힘당도 사실상 반대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왕창 다 하지 마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팀킬이니까 팀킬은 피하고 하지만 우리가 반대했다는 티는 내야 되니까 유상범 니 나와가지고 직원 교육이나 좀 시켜라 라고 했다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국힘당으로서도 지금 애매하겠어요. 그죠? 벌써 김건희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판적 여론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김건희를 비판하자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슬금슬금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숨어서 반대 아닌 반대, 찬성 아닌 찬성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내부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김건희를 쉴드 쳐줄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꺼리 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가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이씨 우리 팀킬 당하니까 필리버스터 하지 말자 라고 나온 거죠. 즉 달리 말하자면 이것이 단순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과 혹은 김건희와 국힘당이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벌써 김건희와 관련해서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국힘당 내부에서도 야 이거 안 돼. 김건희 때문에 우리 다 망해. 라는 그런 반응들도 나오죠. 당장 김건희가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국힘당 내부에서 계속 비판적인 여론이 나옵니다. 나오지 마라. 국민들이 더 힘들어한다. 그런 반응도 나오고요. 지금 김건희 때문에 국힘당이 지금 지난 명절 추석 밥상에서 엄청 여론전에서 패했다. 그리고 추석 밥상머리 화두가 의료 대란과 김건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미 김건희에 대한 부정적 여론,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여론,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동훈이나 국힘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와의 결별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결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거리두기를 시작하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분위기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어졌죠. 뭐 김건희 공개 행보를 두고 도대체 민정수석실이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김건희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국힘당 내에서도 더 이상 두둔하는 세력이 없어지고 그 결과 필리버스터도 안 했다. 뭐 요까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앞으로예요. 지금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뭐 할 걸로 보이죠. 거의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는 거지. 거부권 행사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거부권 행사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8표 이상이 나오면 되는데 8표 이상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한동훈 같은 경우 이쪽 한동훈 쪽 세력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거의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17명 국회의원, 그리고 대체를 보면 한동훈 쪽으로 기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8표만 이탈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한 3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보잖아요. 이번에는 거기 플러스 5만 되면 되니까 다들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같이 처리되는 것 중에는 뭐도 있습니까? 네, 바로 최상병 특검법도 있잖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이 제안한 거예요. 이 이른바 제3자 지명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을까? 예.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정치적 모험은 여러 가지 양상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등에 대한 회유 공작일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원래 회유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경책과 병행될 때거든요. 그래서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동시에 한동훈에 대한 회유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요.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언제 상고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등이 이상할 게 없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미 6개월은 초과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재판부도 바뀌었어요. 재판부도 세팅이 끝났으니 대법원에서 조국 대표 상고심 결과를 내놓는 거는 뭐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언제냐가 중요할 따름인데 이미 언제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제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려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내려서 조국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서초동 촛불 집회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약간 갈등 관계 이런 게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됐든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든 하여튼 이쪽 적폐 쪽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은 지금이 제일 적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걸 내렸다고 해보세요. 그래 놓고서는 대대적으로 검찰을 동원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회유 공작을 하고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회유를 한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예, 이미 들어갔죠. 자, 이 기사 보셨습니까? 안 먹는다더니 24일 날 발 먹는데, 이건 결국 뭐다? 한동훈에 대한 회유 작전인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반드시 이 이탈표를 막아야 되는데, 이탈표 막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 네, 한동훈이거든. 그러니 한동훈에 대한 회유 작전을 들어간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조국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도 임박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예측 선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걱정 벌써 되시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었어요. 윤석열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얘네들은 자신들이 핀치에 몰리면, 코너에 몰리면 상대방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과 같은 딱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됐든 검찰이 됐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든 이런 적폐 진영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상고심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계산서를 뚜리기 시작한 것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갈등 관계가 벌어지고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때려야지 조국을 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단결인 겁니다. 단결 투쟁이에요. 정말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금정구, 그다음에 전남 영광,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거 관련 갈등들 빨리 수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 단일화라든지 혹은 선거 과정에서의 적어도 좀 룰을 지키는,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선을 넘는 그런 일은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들고, 아울러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괜히 그 정확하지도 않은 소문들을 가지고 그 분열을 획책하는 일들은 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태진님.